안녕하세요. 저는 펑셔널 CSS와 피그마를 이용한 디자이너와의 협업 이야기를 준비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테오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펑셔널 CSS와 피그마를 좋아하고요.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협업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카카오워크의 화상회의와 캘린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CSS는 분명 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CSS를 관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기획과 디자인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저희가 카카오워크 캘린더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평소 관심 있던 펑셔널 CSS와 피그마가 결합이 되었을 때 기존보다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자체 라이브러리와 플러그인, 그리고 개발 과정을 공유하며 아울러 펑셔널 CSS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펑셔널 CSS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펑셔널 CSS가 아닌 전통적인 CSS 방법론으로 개발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CSS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펑셔널 CSS의 대표주자인 텔윈드 CSS를 처음 접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CSS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현업에 적용해봤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프로젝트에서 펑셔널 CSS와 피그마를 이용해 디자이너와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개념만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중요 개념인 CSS, 시멘틱, 디자인 핸드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 문서 편집기가 있습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 굵게 밑줄, 빨간색의 서식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강조할 영역을 찾아서 선택하고 굵게 밑줄, 빨강, 서식을 또 적용하고 또 선택하고 굵게 밑줄, 빨강, 또 선택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야겠죠. 그런데 빨간색을 오렌지색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사항을 받게 된다면 이걸 다 다시 해야 될까요? 하지만 우리가 스타일을 미리 등록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스타일의 색깔만 바꿔준다면 모든 문서에 일괄적으로 변경이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을 모아서 교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곧 테마라는 기능이 되고, 같은 컨텐츠를 환경에 맞는 스타일로 동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응형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스타일을 적용하는 과정을 컴퓨터로 언어로 옮긴다면 CSS는 이런 스타일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기술한 일종의 매크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예시에서 왜 스타일 이름을 굵게 빨간색 밑줄이 아니라 강조라고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컨텐츠는 되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타일은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스타일 이름이 굵게 빨간 밑줄인데 적용했을 때 파란색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아주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렇듯 스타일 이름은 모양보다 의미에 맞도록 작성해야 하며 추후 변경된 서식에 대해 유연한 구조를 만들 수 있기에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시메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CSS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CSS가 나오기 전에는 HTML 컨텐츠에 직접 스타일을 입력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현재는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부르죠. 이때는 스타일이 디자인의 영역이었기에 디자인 도구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컨텐츠와 디자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읽기 힘든 형태의 코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컨텐츠와 스타일을 분리해야겠다는 기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HTML을 시멘틱하게 작성을 하고 CSS를 분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HTML과 CSS도 개발, 즉 코딩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디자인과 마크업 개발의 전문성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의 결과물들을 통해 마크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미지, 아이콘, 디자인 명세 등을 전달하는 과정을 디자인 핸드오프라고 합니다. 자연스레 이쪽도 전문화가 되면서 제플린과 같이 핸드오프 전용 툴이 등장한다거나 스케치나 피그마처럼 디자인 툴에서 자체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이야기는 전통적인 CSS 방법론으로 개발할 때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5년 어느 전자회사에서 전자제품을 원격 조정을 하는 앱을 같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각 제품별로 앱을 만들다 보니 각 OS별로 최소 한 명씩의 개발자가 필요하게 되어 비용이 비싸지니 이걸 하나의 웹앱으로 통합을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앱만 개발하던 개발자들이라 웹 UI 개발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UI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역할로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크업 개발자는 프로젝트 내에서 어떠한 고충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샘플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CSS의 특성상 HTML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CSS의 고질적인 문제죠. 글로벌 스코프를 가지다 보니 수정한 코드의 사이트 이펙트 범위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잘 나오던 디자인이 엉뚱한 데서 틀어지는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이처럼 디자인을 적용하다 보면 사이드바 이너 래퍼와 같이 의미 없는 시메틱한 이름을 지어야 할 때가 생깁니다. 당연히 이게 뭔지 설명하기도 쉽지 않죠. 그리고 결국 HTML 소스를 공유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 HTML을 공유하면서 컴플리트가 생기지 않기 위해 아주 복잡한 CSS 셀렉터가 만들어지고, 이는 더 복잡한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CSS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시작은 간단한데 간단하게 만들면 수정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고, 복잡하게 만들면 어려워지고, HTML을 안 수정하지는 CSS가 복잡해지고, 같이 작업을 하면 컨벤션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이미 만든 걸 수정하려면 사이드 이펙트 범위도 챙겨야 되고, CSS 처음에는 분명 쉬웠지만 쌓이고 쌓일수록 유지 보수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획과 디자인의 개편이 반복되면서 HTML을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 마크업과 개발자들 간의 코드 컴플리트는 커져가고 코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HTML과 CSS를 시메틱하게 잘 분리해두면 디자인 변경에 유연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HTML을 변경해야 할 만큼 기획과 디자인이 바뀌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이 현상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과 기획이 수정되면 변경된 화면 배치를 결국 마크업이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크업이 혼자서 하기에는 변경해야 하는 페이지가 너무 많은 데다가 개발자의 코드를 직접 수정해야 되니 컴플리트가 나거나 마크업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되는 병목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디자인이나 기획이 특정 레이아웃을 미리 만들어주고 작업을 하기 쉽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기획이나 디자인이 바뀌면 구조가 바뀌게 되고, 구조가 바뀌면 HTML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 HTML은 웹 개발자가 주로 대응을 하니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작업은 앱 담당자가 하고 컴포넌트만 마크업이 대응하는 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웹 개발자에게 직접 레이아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웹 개발자가 CSS 파일을 직접 수정하는 방식은 형태만 다를 뿐 결국 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CSS가 아니라 HTML에서 어트리뷰트를 이용해 레이아웃을 제공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레이아웃 CSS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러한 레이아웃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레이아웃은 정렬뿐만 아니라 간격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진과 패딩에 대한 방법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에 마진을 부여하면 복잡도가 올라가고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진, 패딩이 아니라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CSS도 추가했습니다. 어떤 모양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요구하는 레이아웃을 CSS 추가 없이 HTML 안에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느 순간 하나둘씩 이런 글자 관련 스타일을 알아서 추가를 해서 쓰시더니, 심지어 이런 수치 관련 CSS도 만들어서 추가를 하시고, 이제는 별도의 요청 없이 알아서 이렇게 작업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더 이상 프로퍼티를 추가할 게 없어지고 안전 궤도에 오르자 저도 할 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배웠으니까요. 왜냐하면 전혀 시메틱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하는 생각과, 암만 그래도 이건 인라인 스타일 같은 거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오고 갔지만, 찜찜한 건 저뿐이었고 그 서비스는 잘 만들고 잘 오픈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때 만들었던 CSS는 형태는 조금 바뀌었지만 4년 동안 긴가민가 하면서도 편하니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2019년 테일윈드 CSS를 알게 됩니다.
바로 State of CSS, CSS 랭킹에서 말이죠. 아니, 테일윈드 CSS가 뭐길래 이렇게 흥미랑 만족도가 높을까? 테일윈드 CSS는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잠깐 애니메이션을 보시죠. 이런 식으로 HTML에서 바로 스타일을 입력하는 방식이었죠. 제가 찜찜하다고 생각해왔던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시메틱하지 않은데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에 테일윈드 CSS 개발자 아다마스는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거라고요. 바로 시메틱으로 작성하던 그 방식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펑셔널 CSS입니다. 테일윈드 CSS는 이걸 유틸리티 퍼스트라고 부르며 또 다른 말로는 어토믹 CSS라고 불리는데 사실 셋 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펑셔널 CSS, 즉 함수형 CSS라는 장명이 이 방식을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기에 앞으로 계속 펑셔널 CSS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펑셔널 CSS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첫째로 의미 기반이 아닌 시각적인 기능에 기반한 이름을 지은 변하지 않는 단일 클래스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지 않은 CSS를 먼저 만들어 두고 HTML에서 스타일을 조립해서 작성을 하는 방식이죠. 마치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순수 함수를 조립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클래스를 조립해서 만드는 방식을 함수형 CSS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HTML에서 클래스의 조립을 통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각 클래스는 단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안티 패턴이 아니라 방법론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만 배웠기 때문에 처음 접했을 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의미론적으로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미가 없는데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아주 고역인 일이죠. 또한 이렇게 힘들게 지은 이름들은 사실 유연하지도 않고 재사용되지도 않습니다. 랩 타이틀, 타이틀 랩 컨테이너, 이너지, 제가 예시는 이렇게 들었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어떠한 이름을 말하는지는 마크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름들은 그 이름과 서식이 어떻든 간에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설사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서식까지 같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또한 CSS는 만들면 만들수록 기존 CSS를 피해가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활용하기 위해서 CSS가 복잡해지거나 HTML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소 의도성이 있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인하이트 35픽셀을 특정 엘리멘트에만 적용하기 위해 이렇게 복잡한 이름을 사용해야만 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 기반의 CSS는 재사용은 안 되는데 이름 짓기가 어려운 CSS를 계속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CSS를 피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파일 크기가 커지고 복잡해져가는 악순환을 가지는 한편 펑셔널 CSS, 이 함수형 CSS는 시각적 기반의 쉬운 이름과 한 번 만들면 무한한 재사용성, 불변성으로 인해 기존 코드에 컴플리트가 없으며 일정 크기 이상으로 파일 크기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든지 장단점은 있겠죠. 대신 HTML이 다소 복잡해질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CSS보다 HTML이 훨씬 더 관리하기 쉬웠습니다. 아니 그럼 그냥 인라인 스타일을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펑셔널 CSS는 인라인 스타일과 달리 여러 프로퍼티를 묶을 수도 있고 타이핑 수도 적으며 인라인 스타일에서 불가능한 슈도 클래스와 미디어 쿼리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한 인라인 스타일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함수형 CSS가 좋아 보이시나요? 사실 방법론은 취향의 영역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석이 아니다, HTML이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새로운 것을 또 배워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테일윈드를 쓰고 있을까요? 아니요. 현업에서는 테일윈드 CSS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함수형 CSS가 어떤 거라고 했나요? 바로 CSS를 먼저 만들어 두고 HTML에서 그것을 조립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디자인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먼저 만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색상이라던가 수치 등을요. 그렇다고 CSS를 맞춰 디자인을 해주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그것을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부르지만 회사의 특성상 프로젝트별로 디자인이 다 다르기도 하고 디자인 시스템을 미리 만들고 디자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현업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함수형 CSS의 패러다임에 혹했기 때문에 디자이너와의 협업이라는 장벽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CSS를 미리 만들어야 하는데 수치나 색상은 프로젝트마다 달라지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설정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비용이고요. 함수형 CSS를 설정하는 과정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설정을 통해 만들지 말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누군가 이미 개발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미 그런 방법을 2013년부터 야후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게 신기했습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의 특정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CSS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라이브러리다 보니 표현 방식이 개인적으로 좀 올드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동 완성 방법에 조금 더 쉬우면서 모던한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짜잔! 그래서 CSS 자동 완성 컨셉에 어도러블 CSS라는 이름을 붙인 자체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트 기반 위에 HTML이 변경될 때마다 클래스를 추적하여 수치에 따라 필요한 CSS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잠시 보고 가실게요. 이런 식으로 수치에 따라 CSS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며 오른쪽에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버와 같은 슈도 코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테일윈드 CSS를 쓰지 못했을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도 결국 대세 핸드오프 툴인 제플린을 이용하려면 기존의 CSS 코드를 제공하다 보니 이걸 라이브러리에 맞게 변환해서 다시 타이핑하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핸드오프 툴에서는 CSS만 제공을 하니 테일윈드든 저희가 만든 어도러블 CSS든 함수형 방식으로 만들려면 손으로 다시 변환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플린 플러그인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제플린에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함수형 CSS도 현업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테일윈드 CSS를 현업에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2019년도 당시의 상황일 뿐, 이프 카카오가 진행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테일윈드 CSS에서도 이미 자동 생성 방식인 저스트 인 타임 모드가 최신 버전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테일윈드 CSS뿐만 아니라 윈디 CSS, 어셈블러 CSS 등 최신 라이브러리에서도 이러한 자동 생성 컨셉을 통해 함수형 CSS의 생태계가 진행하며 앞서 말했던 약점들이 극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형 CSS와 피그마가 어떻게 시너지를 냈는지,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어떻게 변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캘린더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시범적으로 어도러블 CSS와 제플린 플러그인을 도입하면서 디자인을 수정 변경하는데 엄청난 효율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디자이너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피그마에서도 인스펙터가 되니 제플린이 아니라 피그마에서 바로 인스펙트를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접하게 된 피그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스펙트에 찍혀있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때문이었죠.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큰 기회가 되었고 당장 피그마 플러그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을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는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없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이 바로 레이아웃입니다. 디자인과 개발의 레이아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디자인은 절대좌표 위에서 그리고 개발은 상대좌표가 필요합니다. 디자인은 겹쳐서 배치하지만 개발은 트리 구조로 그룹을 만들어서 배치하게 됩니다. 즉 디자인 레이어와 개발 구조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자동으로 생성할 경우 개발에서 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주게 되고 마크업이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해왔었죠.
하지만 피그마에서는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CSS의 플렉스박스의 서브셋으로 오토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할 경우 자연스레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개발해서 사용 가능한 CSS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디자이너 분이 오토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하면 일부가 아닌 전체를 자동으로 HTML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통 디자이너 분들이 간격을 수치로 적어 주시거나 디자인 명세서를 만들어 주시는데 디자인 산출물 작업을 하지 마시고 대신 피그마의 오토 레이아웃으로만 작업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프레임과 오토 레이아웃, 컴포넌트 기능 활용, 익스포트 체크만 해주신다면 피그마를 통해서 자동으로 마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도로브 CSS의 문법을 피그마와 호환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펑셔널 CSS 라이브러리와 피그마 플러그인을 이용해 만든 결과물을 보고 그만 감탄이 나와버렸습니다. 왜 디자이너의 결과물을 바로 코드로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름 짓기 문제입니다. 예시를 보시죠. 좌측의 프레임 3900, 프레임 3975 등 디자이너가 이름을 짓지 못한 요소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선 하나, 그림자 하나 등의 요소마다 이름을 부여하는 일은 쉽지 않죠. 하지만 디자인적인 요소이기에 반드시 존재를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자동 변환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펑셔널 CSS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디자인 서식 그대로가 곧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펑셔널 CSS의 가장 최대 장점은 디자인 핸드오프 자동화에 최적화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는 디자인 수치를 그대로 적용해서 나왔기에 그대로 보여줬고 디자이너 분들은 그렇다면 개발을 다 하기도 전에 실제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겠다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피그마에서 요소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펑셔널 CSS 기반의 HTML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플러그인을 말이죠.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개발은 이제 언제나 디자인 요소를 가져다가 코드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었고 디자이너는 굳이 개발해서 완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은 이제 디자인이 수정이 되어도 금방 적용을 할 수 있었고 디자이너는 본인이 작업한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될 거라는 확신이 생기자 디자인 필터링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디자인 수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확 줄어들면서 디자인 퀄리티를 올리는 작업이 더욱더 원활해졌습니다. 여기까지 펑셔널 CSS와 피그마를 이용한 디자이너와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기존 방식은 의미론적인 이름을 짓지만 함수형은 시각적인 이름을 짓습니다. 기존 방식은 HTML을 먼저 작성을 하고 CSS를 작성하지만 함수형은 CSS를 먼저 작성하고 HTML을 작성합니다. 이마저도 이제는 안 하고 HTML로만 작성을 합니다. 기존 방식은 하나의 클래스에 여러 서식이 존재했지만 함수형은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의 기능만을 담당합니다. 기존 방식은 재사용이 어렵지만 함수형은 무한한 재사용을 가집니다. 코드 베이스가 오래될수록 기존 방식은 점점 더 복잡해지지만 함수형은 점점 새롭게 추가되는 CSS 양이 줄어들다가 일정 수준에서 멈추게 됩니다. CSS가 문제가 많다면 CSS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그마와 같은 핸드오프 툴과 결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저희는 이 방식을 통해 초기 몇 번의 디자인 수정을 전보다 훨씬 더 개발 수정 부담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기획에서도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체험해 볼 수가 있었죠. 아직은 플러그인이 고도화 단계다 보니 단순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개발 과제가 진행되어 HTML 혹은 JSX에 치환자나 이벤트 핸들러 등을 붙이고 난 뒤에 디자인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뜯어내고 붙이는 일은 아직은 귀찮은 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피그마의 플러그인 이름을 핸드쉐이크라고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자인에서 단방향으로 개발로 넘어오는 것이 핸드오프라면 마크업과 디자인이 함께 영향을 주는 형태로 마크업에서 만든 코드를 역으로 피그마에서 그릴 수 있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귀참 없이 각자의 툴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수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길어지고 디자인 수정 작업이 잦다 보면
게다가 일정마다 촉박해지면 디자인 수정을 직접 코드에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디자인이 최종인지 결과물이 최종인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디자인을 수정하는 것이 어느 순간 눈치가 보이는 일이 되어버리고 퀄리티를 포기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디자인 수정이 바로 개발에 반영이 될 수 있고, 개발의 반영이 곧 디자인에 반영이 될 수 있게 돼요. 서로의 일이 각자에게 짐이 되지 않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즐거운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도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